응, 괜찮을 거야. 어머니가 못 보시니까 모르실 거야. 순이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못 보시니까 모르실 거라고? 뭘 모르신다는 거지?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한 아들의 말을 몰래 들은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순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흐릿한 시야로 벽에 걸린 상장들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간 받은 우수교사상, 교육공로상, 한때는 자랑스럽게 빛나던 것들이 이제는 희미한 그림자로만 보였어요. 아, 또 이런 날이군요. 순이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들어 눈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백내장과 녹내장이 함께 왔다고 의사는 말했지만 수술은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또 손을 댈 뻔했어요. 가스레인지 불꽃이 보이지 않아서 손을 너무 가까이 댔던 거죠. 다행히 큰 화상은 입지 않았지만 순이의 마음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 민석이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순이에게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조금 놀랐을 뿐이야. 엄마,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위험해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순이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며느리 혜진도 뒤따라 나타났어요. 어머니,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다치시면 어쩌려고요? 혜진의 말투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귀찮다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순이는 40년 동안 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순이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랐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 하나하나, 작은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았죠. 선생님, 저 오늘 시험 100점 받았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그런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년퇴직 후 5년이 지나자 순이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민서가, 혜진아, 앉아보자.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민석과 혜진이 마지못해 앉았어요. 하지만 둘 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눈이 많이 안 좋아져서 말이야. 병원에서 수술하면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 순간 민석과 혜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순이는 흐릿하게나마 그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엄마, 그런 큰 수술을 나이가 많으신데 어떻게 해요? 위험해요.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자칫 잘못되면 큰일 나요. 혜진도 맞장구 쳤습니다. 순이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요? 그래도 한번 상의해보면. 엄마, 그런 소리 그만해요. 괜히 위험한 생각 마시고요. 민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순이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이 귀에 걸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 혜진의 목소리였어요. 알아. 그런데 어쩌겠어. 못 보시니까 더 조심해야지.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못 보시니까? 그 말이 순이의 가슴을 찔렀어요. 언제부터 자신이 못 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순이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난간을 붙잡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놀란 듯 달려왔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혜진의 표정은 걱정보다는 짜증에 가까웠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이러시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말에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힘들다고요? 자신 때문에 가족이 힘들다는 말인가요? 미안해. 순이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40년간 당당했던 교사가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가족들이 모여 앉았어요. 하지만 대화는 순이를 빼고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 못 보시니까 조심해야 해. 그러게. 위험한 일은 우리가 다 해야지. 순이는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어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옛날 교직 시절을 떠올렸어요.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밝고 활기찬 날들. 그때는 모든 것이 선명했고 자신도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학부모들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한때 수많은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가족에게 짐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나도 다시 볼 수 있다면. 순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희망조차 가족들에 의해 막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이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40년간 교직에서 길러온 의지력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수연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있을 때 같이 병원 좀 가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수연이 잠시 침묵했어요.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오빠랑 언니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정말 다시 보고 싶어? 40년 동안 칠판에 글씨를 써가며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신문 한 줄도 읽을 수 없다니.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겠어요, 엄마.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순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편이 하나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일주일 후 수연과 함께 몰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연세가 있으시지만 건강하시니까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정말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순이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네,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의사의 대답에 순이는 제 안에서 꺼져가던 희망이 다시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수술 당일 수연이 순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고마워, 수연아. 수술실에 들어가는 순이의 마음은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3시간 후 순이는 눈을 떴어요. 세상이 다시 보였습니다. 선명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어머나. 순이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연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5년 만에 제대로 본 딸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어떠세요? 보여. 다 보여. 수연아, 내 얼굴이 이렇게 예뻤구나. 순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우선은 오빠들한테 비밀로 해요. 왜?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말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순이는 수연의 말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석과 혜진이 나왔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순이는 혜진의 표정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걱정보다는 감시하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응, 그냥 수연이랑 산책 좀 했어. 순이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평소처럼 시력이 나쁜 척 연기를 시작한 거죠. 조심히 다니세요. 넘어지시면 큰일 나잖아요. 민석이 말했지만 순이에게는 그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이제 민석의 표정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거든요. 걱정이라기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어요. 5년 동안 흐릿하게만 보이던 모든 것이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혜진이 순이 방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문틈으로 조용히 지켜봤어요. 혜진이 가만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혜진이 서랍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뭘 찾고 있는 거지? 혜진의 손이 통장이 있는 서랍으로 향했어요.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혜진이 통장을 꺼내보더니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감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40년간 교실에서 길러온 직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뭔가를 숨길 때 보이던 그런 행동이었어요. 혜진이 나가고 나서 순이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왜 통장을 뒤져볼까? 왜 인감을 찾을까? 교사 시절 순이는 항상 아이들을 관찰했어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 되살아났어요. 다음 날 순이는 더욱 주의 깊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척하면서 말이에요. 민석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괜찮을 거야. 어머니가 못 보시니까 모르실 거야. 순이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못 보시니까 모르실 거라고? 뭘 모르신다는 거지? 순이는 40년간 교직에서 길러온 관찰력을 총동원했어요. 마치 문제 학생을 파악할 때처럼 말이죠. 그날 오후 혜진이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직 못 구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혜진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뭘 구하지 못했다는 거지? 순이의 마음속에서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여전히 순이를 제외하고 진행되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 순이가 말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냥 건강하게만 지내세요. 민석이 성의 없이 대답했어요. 그날 밤 순이는 예전에 교실에서 쓰던 관찰 일지를 떠올렸습니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행동을 기록하던 그 방법 말이에요. 순이는 작은 공책을 꺼냈어요. 이제는 글씨를 쓸 수 있었거든요. 혜진, 서랍 뒤져봄, 통장과 인감 확인. 민석, 못 보시니까 모르실 거야 라고 전화 통화. 혜진, 누군가에게 아직 못 구했다고 전화. 순이는 차근차근 기록했습니다. 교사 시절처럼 체계적으로 말이에요.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각성하는 기분이었습니다. 40년간 길러온 교사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다 했어요. 순이에게는 다시 얻은 눈이 있었거든요. 선명하고 날카로운 눈이. 이제 선생님이 직접 확인해 볼 차례네요. 순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길러온 의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순이는 거실 창문 너머로 수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혜진이 황급히 현관으로 나갔어요. 순이는 조용히 창문 가까이 다가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정말 곧 구할 수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남자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시간은 이미 많이 줬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더 주세요. 혜진이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였어요. 순이는 제 안에서 뭔가가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어요. 혜진이 돈을 빌렸구나. 남자들이 돌아간 후 혜진은 현관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순이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혜진이 자신을 발견하면 안 되니까요. 그날 저녁 민석이 집에 돌아왔어요. 혜진과 둘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어떻게 됐어? 민석이 물었습니다. 또 왔어. 일주일 더 달라고 했어. 망할. 어떻게 하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어머니 명의로. 혜진의 말이 끊어졌어요. 순이가 접시를 떨어뜨렸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혜진이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응, 미안해. 손이 미끄러졌어. 순이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민석과 혜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순이는 그 모습을 선명하게 봤습니다. 다음 날 순이는 더욱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민석이 서재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민석이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그리고 민석은 뭔가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이름을 따라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이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서명을 연습하고 있구나. 민석이 전화를 걸었어요. 법무사님, 저예요. 어머니 명의로 담보대출 받는 건 어떻게 하면 되죠? 순이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담보대출? 내 집을? 네, 어머니가 못 보시니까 제가 대신 처리해도 되죠? 순이는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하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더 알아봐야 했어요. 그날 오후 민석과 혜진이 함께 나갔어요. 어머니, 잠깐 외출할게요. 어디 가니? 그냥 볼일 좀 보러요. 곧 돌아올게요. 둘이 나간 후 순이는 민석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담보대출 신청서, 그리고 순이는 손이 떨렸어요. 요양원 안내 책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가격까지 계산해 놨더군요. 순이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구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나는 요양원에 보내고 순이는 40년간 길러온 교사의 직감으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혜진의 도박빚, 민석의 사업 실패, 그리고 자신의 재산. 이럴 수가. 순이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순이는 서둘러 서재를 나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혜진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잘못 들어왔네. 순이는 일부러 헤매는 척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순이는 시험해 봤어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더라. 너희는 괜찮니? 민석과 혜진이 깜짝 놀라며 서로 봤어요.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민석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돈이 필요하면 말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싶어? 그 말에 혜진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어머니, 정말요? 그럼. 가족인데. 그런데 어머니가 못 보시니까 복잡한 일은 우리가 대신 해드려야겠어요. 혜진의 목소리에 욕심이 섞여 있었어요. 순이는 제 안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꺼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들지 못했어요. 40년간 아이들에게 정직의 중요성을 가르쳤는데 정작 자신의 가족이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 새벽 2시쯤 혜진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어요. 이번 주 안에 반드시 구할게요. 시어머니 재산이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순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재산이라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순이는 조용히 일어나 작은 공책을 꺼냈어요. 관찰 일지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기록했습니다. 사채업자 방문 마이너스 혜진 도박빚 확인. 민석 마이너스 부동산 담보대출 추진. 서명 연습. 요양원 책자 발견 마이너스 구체적 계획 존재. 혜진 마이너스 시어머니 재산으로 갚겠다. 전화 통화. 순이는 펜을 놓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하지만 순이에게는 40년간 길러온 교사의 의지가 있었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진짜 수업을 시작할 때가 됐군요. 순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40년간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쳤던 교사의 모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수연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엄마야. 혹시 시간 있을 때 법무사 사무실 좀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엄마, 무슨 일이세요? 설명하기 복잡해. 만나서 얘기할게. 다음 날 순이와 수연은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순이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사 선생님이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네요. 재산 침해와 사기 미수에 해당할 수 있어요. 고발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순이는 가슴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이 물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수연아, 엄마는 40년간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쳤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해.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기 때문에 더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순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주 내내 순이는 더욱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교사 시절 수업을 준비하듯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민석이 은행에서 가져온 대출 신청서를 몰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순이의 서명을 흉내낸 연습장도 발견했어요. 혜진이 사채업자와 통화하는 장면을 녹음기로 녹음했습니다. 어머나, 진짜 녹음이 되네요. 순이는 처음 써보는 녹음기가 신기했어요. 수연이 사다 준 거였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민석과 혜진이 거실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며 녹음기를 켜두었어요. 이번 주 안에 해결해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민석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이번 주에 하자. 혜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못 보시니까 뭔지도 모르실 거야. 순이는 제 안에서 뭔가가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서류는 다 준비됐어? 응, 서명만 받으면 돼. 어떻게 받을 거야? 그냥 다른 서류인 것처럼 속여서 받으면 돼. 어차피 못 보시니까. 순이는 손이 떨렸어요. 녹음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요양원도 알아봤어? 응, 한 달에 200만 원짜리로 정했어. 시설이 괜찮더라. 좋아. 빨리 처리하자. 대화가 끝나고 둘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순이는 녹음기를 끄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어요. 그날 밤 순이는 퇴직 교사 모임에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야, 나야. 혹시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을까? 순이야, 무슨 일이야?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만나서 얘기할게. 다음 날 순이는 옛 동료들과 만났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머, 그런 일이. 순이야, 너무 힘들었겠다. 동료들이 순이를 위로해줬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언론에 알려보는 게 어떨까? 이런 일이 널리 알려져야 해.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른 어르신들도 당하실 수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40년간 써온 수업 교환을 꺼냈어요. 아직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업 준비를 해야겠어요. 순이는 새로운 교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가족의 진실, 1단원 발견한 사실들, 혜진의 도박빚, 민석의 부동산 담보대출 계획, 요양원 입소 계획, 2단원 수집한 증거들, 녹음 파일, 사진 자료, 서류 증거, 3단원 법적 대응 방안, 고발장 제출, 변호사 상담, 언론 공개. 순이는 교사 시절처럼 꼼꼼하게 교환을 작성했어요. 40년간 길러온 습관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순이는 이렇게 썼어요. 목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리는 것. 방법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지막 수업을 하는 것. 그날 밤 순이는 거울 앞에 서서 안경을 써봤어요. 5년 만에 쓰는 안경이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다시 돌아왔군요. 거울 속 순이의 눈에는 40년간 교직에서 길러온 의지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이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서류 하나만 서명해 주세요. 무슨 서류니? 건강보험 관련 서류예요. 복잡한 거 아니니까 그냥 서명만 해주세요. 순이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시작됐구나.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수연이한테 물어보고 할게. 엄마, 간단한 거예요.
그냥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민석이 조급해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신중하게 하고 싶어. 내일 하면 안 될까? 엄마.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날 저녁 순이는 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연아, 내일 우리 집에 와줄 수 있겠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가족들에게 중요한 말을 해야 해. 알겠어요, 엄마. 순이는 교환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40년간 수업을 준비하던 그 마음으로 말이에요. 마지막 수업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가족들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순이가 더 이상 눈먼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다음날 오후 순이는 모든 가족을 거실로 불렀어요. 민석아, 혜진아, 수연아. 잠깐 이리 와서 앉아봐. 민석과 혜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평소와 다른 순이의 목소리 톤이었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순이는 교사 시절 쓰던 작은 칠판을 가져왔어요. 40년 동안 함께했던 그 칠판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칠판을? 혜진이 의아해했어요. 순이는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5년 만에 가족들 앞에서 쓰는 안경이었어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석과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 안경은? 응, 잘 보여. 아주 잘 보여. 순이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40년간 교실에서 쓰던 그 목소리로 말이에요. 지금부터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이는 칠판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또박또박한 글씨였습니다. 진실 수업. 민석과 혜진은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 혜진 학생의 비밀. 순이는 칠판에 적으면서 말했어요. 도박빚 2천만 원, 사채업자 방문 3회, 시어머니 재산으로 갚겠다는 약속.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건 조용히 하세요. 수업 중입니다. 순이의 목소리에는 40년간 길러온 교사의 위엄이 있었어요. 두 번째 시간 민석 학생의 계획. 순이는 계속 칠판에 적었습니다. 어머니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서명 위조 연습, 요양원 입소 계획. 민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이건 오해예요. 앉으세요.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았어요.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 시간 증거자료. 순이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제 여러분이 한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음기에서 민석과 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가 못 보시니까 뭔지도 모르실 거야. 그냥 다른 서류인 것처럼 속여서 받으면 돼. 요양원도 알아봤어. 한 달에 200만 원짜리로 정했어. 거실은 죽은 듯 조용했어요. 혜진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민석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시간 선생님의 마음.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동안 아이들에게 정직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남을 속이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순이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감정이 벅차올랐거든요. 그런데 제 가족이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수연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 시간 앞으로의 계획. 순이는 마지막 글씨를 썼어요. 내일 변호사와 함께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알릴 예정이에요. 민석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혜진도 울면서 사과했어요. 하지만 순이는 냉정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배운 게 있어요. 잘못한 일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요. 순이는 칠판을 정리했어요. 마치 수업이 끝난 후처럼 말이에요. 이제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이 끝났습니다. 순이는 안경을 벗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엄마, 정말 고발하실 거예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야 다른 어르신들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서가 내가 어릴 때 거짓말하면 어떻게 했지? 엄마가 그냥 넘어갔니? 민석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순이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어요. 눈먼 척하며 가족의 배신 밝혀낸 퇴직 교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이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어르신들도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순이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수연이 함께 살자고 했거든요.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수연이 물었어요. 아니야. 선생님은 항상 옳은 일을 해야 해. 순이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학교를 바라봤어요. 40년 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날 저녁 민석이 찾아왔어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어요. 순이는 민석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마음이 아팠지만 조금씩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니? 네, 엄마.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순이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배운 게 있었거든요. 진정한 교육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는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순이는 다시 한번 안경을 고쳐 썼어요. 이제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세상도 사람도 그리고 진실도 말이에요.